카카오, 야놀자, 배달의 민족, 무신사.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스타트업이라는 것입니다. 시작하다라는 뜻의 스타트업은 설립한 지 오래되지 않은 벤처기업을 말합니다.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처음 생겨난 단어죠. 캘리포니아의 실리콘밸리는 애플, 구글, 페이스북 등 온갖 첨단 회사들이 모인 곳입니다. 현재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혁신의 아이콘이 되었죠. 그러다 보니 스타트업은 단순히 설립한 지 얼마 되지 않은 회사가 아니라 기존과 다른 혁신을 만드는 신생회사를 말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실리콘밸리가 있습니다. 하드웨어 스타트업이 주로 모인 쥐밸리, 핀테크의 테헤란밸리, 콘텐츠의 집합소인 홍합밸리, 게임은 역시 판교밸리가 대세죠. 그 중에서도 오늘은 쥐밸리라고 불리는 지역을 탐방합니다. 바로 구로와 가산 디지털 단지입니다. 구디, 가디 다들 아시죠? 쥐밸리라는 별명답게 오래전부터 가장 앞선 기술을 가진 산업단지였던 구디 가디의 이야기와 얼마 전 구디로 이사온 올어바웃이 몸소 느낀 구디에서 스타트업하기 좋은 이유를 소개합니다.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으로 우리나라에는 제대로 된 산업 기반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다른 나라의 도움 없이는 나라 살림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웠죠. 당연히 개개인의 삶도 힘들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돌파하고자 정부는 1962년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 계획의 주된 목표는 많은 노동력을 바탕으로 한 수출 증대였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1964년부터 67년까지 공업단지를 만들었습니다. 바로 구로공단이라고 익숙한 우리나라의 최초의 내륙 공업단지인 한국수출산업공업단지입니다. 구로공단은 예나 지금이나 뛰어난 입지를 자랑합니다. 낮은 구릉이나 평지가 많아 큼지막한 공장단지를 만드는 데 용이했죠. 교통의 요지인 영등포역과 불과 5km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 철도로 물건을 옮기는 데 편리했습니다. 또한 안양천과 도림천이 인접하여 공업에 필요한 물을 구하기도 쉬웠죠. 서울에 위치했기 때문에 노동력 확보도 어렵지 않았습니다. 구로공단은 빠르게 발전했습니다. 제1단지가 포화가 되자 인접한 가리봉동 지역에 2단지를 건설하고 1970년에는 3단지를 건설하게 되면서 한국 최대의 공업단지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과거 구로공단에는 의류를 만드는 회사들이 가장 많았고 전기, 전자제품을 만드는 회사가 주를 이뤘습니다. 풍부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한 제조업으로 메이드인 구로 제품들은 인천항을 통해 해외 곳곳으로 보내졌죠. 지금은 출퇴근 시 엄청난 교통체증으로 유명한 수출의 다리라는 이름도 구로의 모든 제품이 바로 이 다리를 통해 인천으로 또 세계 곳곳으로 떠났기 때문입니다. 1966년 동남전기가 13만 달러가 넘는 라디오와 TV 수상기를 일본으로 판매한 것을 시작으로 구로공단은 1971년에는 수출 1억 달러, 1980년에는 수출 13.7억 달러를 기록하였습니다. 구로공단은 당시 국가 수출의 10%를 점유하는 엄청난 곳이었습니다. 찬란한 수출은 수많은 노동자들의 땀 덕분이었습니다. 당시의 산업은 노동집약적 산업이었는데요. 노동자들이 많이 일하면 일할수록 많은 수출이 가능했던 것이죠. 즉, 빠른 성장의 이면에는 열악한 노동 환경이 있었습니다. 낮은 임금에 과중한 업무 시간, 한 달에 두서너 번밖에 쉬지 못하는 노동자들의 아픈 현실이 있었죠. 일명 벌집이라고 불리는 근로자들의 주거 환경도 열악했습니다. 가리봉동에 있는 구로공단 노동자 생활체험관에는 당시 노동자들의 일상,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한 기억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체험관을 방문해 치열하고 강렬했던 노동의 역사와 기억을 느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성장이 있으면 쇠퇴가 있기 마련이죠.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구로공단의 수출 규모는 줄어듭니다. 경제가 발전하면서 도시는 팽창하였고 더 이상 구로는 공업에 적합한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땅 가격과 임금 모두 상승했기 때문이죠. 구로공단의 업체들은 넓은 땅에 저렴한 노동력 수급이 가능한 동남아시아, 중국 등 해외로 공장을 이주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공업단지인 구로시대가 막을 내리고 있었던 것이죠. 정부는 구로의 제도약을 시도하였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갈 첨단 산업을 집약시켜서 다시 한번 나라를 먹여 살릴 산업단지를 꿈꾼 것이죠. 2000년 9월 구로공단은 서울 디지털 산업단지로 변화하였습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전통적인 제조업에서 벗어나 연구개발, 지식산업 등의 업종으로 산업 구조를 전환하였죠. 그렇게 구로공단은 2000년대 닷컴 붐을 이끌었던 미국 실리콘밸리의 이름을 따라서 쥐밸리라는 새로운 별칭을 얻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구로 디지털 단지로 출근합니다. 출근 시간 2호선 구디역이나 7호선 남구로역에는 언제나 사람들이 북적입니다. 쏟아지는 수많은 사람들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사무실에 도착하는 신기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곳 구디입니다. 그만큼 쥐밸리에는 많은 사람들이 근무합니다. 올어바웃 사무실에 위치한 쥐밸리 1단지에는 2019년 6월 기준으로 40여 개의 빌딩에 3,500여 개의 기업이 입주해 있습니다. SK텔레콤 빅데이터 서비스의 상권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가 강타한 2020년 7월에도 일평균 유동인구 23만여 명, 월평균 약 700만 명이 구로 디지털 단지를 오간 것으로 나타났죠. 연령대로는 30대가 21.9%로 가장 많았고 20에서 40대가 약 60%로 구로 디지털 단지는 젊은 직장인들의 활동이 많은 곳입니다. 이렇게 많은 젊은 기업들이 구디를 찾는 이유는 다양한 혜택에 있을 것 같습니다. 법인을 설립할 때 중과세를 면제해 주기도 하고 여러 창업 지원 시설이 분포합니다. 스타트업인 올어바웃도 지난 7월 1일 쥐밸리 구디로 이사했습니다. 직접 사무실을 알아보고 한 달 동안 생활하면서 느꼈던 구디의 장점 4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가격입니다. 저희는 소규모 사무실을 찾고 있었는데요. 대중교통과 주차가 편리하고 관리가 잘 되는 대형 건물에 입주하고 싶었습니다. 정말 서울의 방방곳곳을 다녀보았는데요. 같은 조건의 구디는 서울의 어떤 지역보다 저렴했습니다. 지역을 결정한 뒤 공유 오피스와 단독 오피스의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우선 저희는 공유 오피스에서 1년 동안 있으면서 저희에게 맞는 사무실이 무엇인지를 테스트해 보기로 했습니다. 물론 공유 오피스가 단독 오피스보다 임대료는 비쌌지만 인테리어, 부동산, 관리 비용 등을 아낄 수 있었습니다. 다만 소음에 민감하시거나 짐이 많으신 분들은 공유 오피스보다 단독 오피스를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대중교통입니다. 새 건물이 더 많고 저렴한 가디를 가지 않고 구디를 선택한 이유는 바로 2호선이었습니다. 저희는 스타트업이다 보니 좋은 직원을 만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2호선은 순환호선이기 때문에 어디든 연결되어 더욱 넓은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편리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직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아졌습니다. 또 미팅을 하기에도 편리합니다. 손님들이 금방 찾아오실 수도 있고 주차도 편리해서 구디의 덕을 톡톡히 보고 있죠.
세 번째는 협업에 필요한 기업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비대면 환경이 각광받으면서 IT 관련 업무가 많아졌는데요. 구디에는 IT 개발 회사도 많고 미디어 회사도 많아서 관련 회사와 협업을 논의하거나 외주를 맡기기에도 편리합니다. 물론 인쇄소, 문구점, 병원, 구내식당 등의 편의시설은 기본이겠죠? 네 번째는 분위기입니다. 사람들, 차량이 끊임없이 이동하는 모습이 복잡해 보일 수도 있지만 활기찬 에너지를 주는 것 같아요. 어딜 가나 열정적으로 회의하고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들에 저희도 덩달아 능률이 높아지는 기분이 듭니다. 코로나 상황이라 구디의 밤 분위기를 전해드리지는 못하는 것이 아쉽지만 저녁이면 깔깔거리에 직장인들이 엄청 붐볐다고 합니다. 코로나가 종식되면 꼭 회식을 하고 싶네요. 언제나 우리나라를 이끌었던 지역. 젊은이들의 땀이 가득한 곳이 바로 구디입니다. 만약 여러분들도 가슴속에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면 서울의 실리콘밸리, 구디에서 꿈을 펼쳐보는 것은 어떨까요? 앞으로도 장소 속에 숨겨진 다양한 이야기들, 탐탐제제는 이어집니다.